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라는 거는 일단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중간부터 실행된 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코드가 뭐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뭐 아래 코드가 실행된다, 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t a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했고 let b라는 변수를 밑에다 선언했어요. 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얘가 먼저 실행되거나 아니면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이제 실행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부분에서 코드를 특정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실행시키지 않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반복을 통해서 어떤 특정 코드를 계속 반복시키게끔 만들고 싶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문의 종류에는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볼 거예요. 이 조건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적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let age는 20이라 썼어요. age는 20. 그러면 age는 20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age 변수의 값에 따라서 성인인지 또는 미성년인지 판별하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일단은 콘솔 로그라 썼어요.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썼는데,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실행돼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지금 특정 조건을 걸어둔다거나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ge가 20살이니까 지금 20살 이상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인입니다 라는 말이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if라고 써주시면 돼요.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코드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if 소가로 중가로 엔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요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조건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비교연산자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교연산식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20살 이상인 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age가 20살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age는 뭘로 봐야 된다? 제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age가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뭐랑 똑같다? 20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이랑 똑같기 때문에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가 뭐죠? 참이란 말이에요. true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겠죠. 그러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뭐인 경우에? false인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콘솔 로그에서 성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성인입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20살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값을 예를 들어 1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실행돼야 안 돼요?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조건문을 체크를 해봤더니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이가 20살 미만을 미성년이라 하기 때문에 미성년에 맞게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ge가 20살 미만이다. 이게 20살 미만이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20살 이하다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20살 미만, 이때는 20살 미만으로 표현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성인 또는 미성년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의 코드를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코드를 잘 작성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건문을 몇 개를 작성한 거예요? 총 2개를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위에 조건문 하나, 밑에 조건문 하나. 그러면 맞춰보세요. 코드는 현재 이 조건문은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대부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왜냐면 지금 성인 또는 미성년이라는 말이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age가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다 했을 때 첫 번째 조건문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문이 실행돼서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체크를 했을 때 얘가 참이기 때문에 성인입니다라는 말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출력이 되고 나서 이 조건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조건문으로 내려와가지고 얘가 age가 30이라 했을 때 이건 거짓이네. 그렇게 되면 미성년입니다라는 말이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출력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이 조건문이 어떻게 둘 다 실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게 잘못된 코드냐? 아니에요. 잘못된 코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값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지금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age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문구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라 하거든요. 컴퓨터 공학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시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실행 속도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실행 속도적인 측면, 즉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실행되는 속도가 뭐 밀리퍼세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어쨌든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조건문 예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자, 어떤 문제가 있대요. 문제. 보기에 따른 정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age라는 요게 이제 값이 주어졌고 이게 10이래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10대,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뭐 20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 하면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이에요. 2번, 1번, 3번이에요. 보통 순서대로 풀죠. 1번, 2번, 3번 순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age가 1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1번이 10대니까 정답이겠네 라고 정답 체크하고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마다 복잡한 수학 문제래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하니까 얘가 정답이래요. 근데 굳이 얘가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하면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잖아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고 얘가 정답인 거 알았기 때문에 굳이 시간상 부족해 죽겠는데 얘를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age가 20이래요. 그럼 age가 20이라 하면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아닌지는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단을 해가지고 얘가 일단 정답은 아니네. 그럼 2번으로 내려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20대 얘가 정답이네 하고 얘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죠.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30이래요. 자, 1, 2번 당연히 정답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1, 2번이 아니면 여러분 정답은 몇 번? 3번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굳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미 age가 30이고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얘가 정답인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두 개의 조건문이 있을 때 age가 30이라 했을 때 1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코드가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효율적으로 코드를 바꿀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조건문 버전 1이고요. 자, 조건문 버전 2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두 번째 if문 앞에 else라고 보시면 됩니다. else.
자, else라고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2번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위에 거는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했다는 거죠. 근데 조건문 버전 2는 얘가 정답이네? 그러면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실행이 된다. 즉, 얘보다는 조금 빠르게 실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조건문 버전 3가 있어요. 버전 3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이래요. 그러면 나이가 10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2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지금 얘 이렇게 짜게 되면 1번이 정답이 아닌데 이 2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으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else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else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얘는 왜 이런 식으로 실행되냐면 1번이 만약에 정답이래요. 그럼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얘는 실행이 안 되고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면 얘로 바로 빠져나옵니다. 계산하지 않고 바로 얘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f문을 이용해서 조금 코드를 효율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또는 요 세 가지를 if, else, if, else를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한 게 조건문에 대한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이런 걸 좀 어렵게 말하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조건문을 작성을 했는데 결과가 2개 이상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했는데 뭐 10대 20대, 뭐 30대 이상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삼지선다니까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10대만 나오던가 20대만 나오던가 30대만 나오던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10 나오고 20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20하고 30이 동시에 나온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조건문을 잘못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는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그래서 결과는 무조건 하나. 그래서 한 코드, 한 묶음에 있어서 그 결과는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설계할 때 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